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인 함수 그래프 특징까지 봤고, 오늘은 코사인 함수 그래프 특징부터 쭉 그래프 나가 볼게. 그럼 이제 우리가 볼 거는 y는 코사인 x 라는 함수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제 우리 y는 사인 x 더하기 2분의 파이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변환이라는 거 배웠죠. 그 각변환을 사용을 해보면 이 친구가 지금 2분의 1 파이니까 홀수 파이이기 때문에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각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 x를 더한 건 2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플러스를 갖다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사인 x 더하기 2분의 파이라는 함수는 그리고 코사인 x라는 함수랑 동일하다. 그런데 사인 x 더하기 2분의 파이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겠지. y는 사인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라고. 그게 곧 코사인 x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y는 사인 x와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x는 완전히 서로 다른 함수가 아니라 서로 평행이동 관계에 놓여져 있는 함수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평행이동 시킨 정도는 2분의 파이만큼인 거지. 그래서 사인 x나 코사인 x를 서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서로 겹쳐져요. 오케이? 그로부터 또 재밌는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좀 나중에 할게.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은 서로 평행이동 관계다. 그래서 이 평행이동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x를 그려보면 코사인 x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게 됩니다. 안녕.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이고 최소값은 -1이고 여기 x좌표가 2파이 여기 x좌표 파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그려지는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 이 그림을 보고 이 코사인 x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몇 개 확인을 해보면 똑같이 얘는 주기 함수입니다. 당연히 사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주기 함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x는 주기가 2파이인 주기 함수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함수식으로 fx 더하기 2파이는 f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대칭성은 어떤 함수든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럼 코사인은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대칭성을 물어보면 가장 먼저 무슨 대칭을 생각해 봐야 된다? y축에 대해 대칭성이 존재하는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이 존재하는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한다 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원점 대칭은 아니죠. 요점 대칭은 아니니까 요 y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y축 기준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다. 그럼 y축에 대하여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우함수. 우함수고, 우함수를 나타내는 함수식은 뭐냐? f-x는 fx다. 알겠죠? 이 우함수랑 기함수 관련된 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수투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f-x가 fx니까 우리 코사인 -x는 코사인 x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함수이기 때문에. 근데 y축에 대해서만 대칭이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왜? 사인 함수도 원점에 대해서만 대칭이 아니었죠. 원점을 포함한 수많은 점대칭이 있었고 수많은 선대칭이 있었잖아. 코사인은 그 사인을 평행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러한 직선들에 대해서 선대칭이 추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선 말고도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전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y축에 대해서만 대칭이 있는 게 아니라 선대칭이 존재하고 그리고 점대칭들 또한 존재한다 라는 것을, 물론 이제 책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일반화를 시켜서 문자로 적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그 대칭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의역과 치역을 볼 건데, 정의역은 우리 코사인 함수의 x 대신에 들어가면 안 되는 숫자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그 다음에 치역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를 x축 방향을 평행이동시킨 것이기 때문에 y값의 범위 또한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코사인은 -1하고 1 사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이 정도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는 서로 평행이동 관계라는 거, x축 방향 평행이동 관계라는 거, 그 다음에 주기가 존재하고 대칭성이 존재한다. 요 세 가지 특징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 골고루 써요. 골고루. 세 개 다. 알겠죠? 넘어가서 이번에는 탄젠트로 가봅시다. 탄젠트. 일단 탄젠트는 우리가 상악함수 사이의 관계에서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분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인 x랑 코사인 x랑 모양이 똑같기는 쉽지 않겠죠. 둘이 나눴으니까. 그래서 탄젠트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얘의 특징을 살펴보면, 얘도 그려지는 과정은 생략할게요.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살펴볼게. 첫 번째, 탄젠트 함수 또한 주기 함수입니다. 얘는 어떤 그림이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냐면 요 그림이 반복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친구의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럼 x좌표의 간격은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주기는 파이가 돼요. 그래서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인 주기함수다.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좀 다르죠.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인데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인 주기함수입니다. 주기가 바뀌어요. 따라서 fx 더하기 파이는 fx를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그러면 어떤 대칭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y축 대칭이야? 그건 아니지. y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접히지가 않죠. 대신에 누구 기준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다.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다. 그럼 원점 대칭성 가지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기함수. 기함수라고 부르고,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은 f-x가 -fx다. 따라서 탄젠트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되는 거죠.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원점 대칭 말고도 다른 대칭 있는지 살펴볼까? 또 어떤 대칭이 있어 보이죠? 주기함수니까 이 점 말고도 얘만큼 주기만큼 간 곳에서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고,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일 거고, 요런 점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얘는 요러한 점 대칭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선대칭 어디 있어요? 선대칭. 코사인은 요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었잖아. 그럼 탄젠트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성이 어때요? 없어요. 탄젠트는 직선 대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대칭 없어요. 오케이? 근데 한 가지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코사인하고 사인처럼 탄젠트도 이렇게
탄젠트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점들에 대해서 대칭인데, 안녕. 근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할 내용이 있다. 뭐냐면 x축하고 만나는 만나는 점에 대해서만 대칭이 아니라 여기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즉 점근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쵸? 얘를 기준 접으면 얘랑 접히죠. 그래서 요거 대칭성도 있다는 거 꼭 염두를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문제에서 못 볼 때가 있어. 그럼 안 됩니다. 알겠죠? 점근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에 대해서도 대칭성이 존재한다 라는 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친구의 정의역을 보면 얘는 x자리에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x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성질이 있어?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코사인 x가 0이 되면 안 되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 x바 x는 코사인 x가 0이 아닌 x값들만 가능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치역을 살펴보면 치역은 어떻게 되냐? y값의 범위잖아? 근데 y값의 범위가 어때? 점 맨 아래서부터 점 맨 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탄젠트의 치역은 모든 실수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특징.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으로는 뭐냐면 우리 정의역이 코사인 x가 0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부터 뭐가 발생하냐면 점근선이 발생한다. 그래서 점근선은 뭐가 되냐면 코사인 x가 0이 되는 x값들이 모두 점근선이 돼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x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나타내냐면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를 나타내고 여기서 n은 정수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를 이따 뒤에서 한번 자세히 보긴 할 건데 결국에는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이인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점근선 또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등장을 한다. 그래서 점근선 중에 한 가지 2분의 파이를 찾고 거기에 주기만큼 계속해서 더해주거나 빼면은 점근선들이 나옵니다. 알겠지?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금 더 복잡한 탄젠트 함수가 나와도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나중에 알아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 함수들의 특징을 알아봤는데 결국 얘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대칭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알겠지? 그거를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만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를 조금 더 어렵게 변형을 하겠죠. 그래서 그 변형됐을 때 함수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삼각함수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조금 더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도 쓰여요.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을 공부한 친구들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함수의 확대와 축소예요. 이게 뭐냐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가 존재할 때 이 함수 x 대신에 ax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바뀔지 또는 함수 전체에 a를 곱해주면 어떻게 바뀔지를 공부를 해볼 겁니다. 알겠죠? x 대신에 ax를 집어넣으면 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 함수에 a를 곱하면 어떻게 함수가 바뀌는지 그걸 살펴보겠다. 그래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fx를 x제곱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
y는 EFX를 한번 알아볼게. y는 EFX. 그럼 얘는 fx가 x제곱이니까 이 x제곱이 이 함수의 식이 되겠죠. 얘네 둘을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x제곱부터 그려보면 방금 뭐야? x제곱부터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0,0 지나고 1,1, 2,4,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4 지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림이 뭐가 이상하다. 아, 나 요 강의실 칠판 잘 못 쓰겠어. 칠판이 너무 낮아. 선생님, 지금 속으로 키도 작으면서 칠판 낮는 거 이런 거 아니지? 의자에 앉아서. 무슨 미용실이야? 이제 저거보다 높이 닿기는 하세요? 편하게 닿으세요? 아니 거기에서 글씨를 쓸 수 있을 정도로요. 저 옆 맞은편 강의실이 이거보다 좀 더 높아. 1,2, 그 다음에 2, 얼마죠? 8 이렇게 지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지금 그려집니다.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봐. 원래는 1,1을 지났는데 그게 1,2로 바뀌었죠. 그다음 원래는 2,4를 지났는데 이게 2,8로 바뀝니다.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이 2배가 되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x축 기준 2배 확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요 흰색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당기는 거죠. 우리 핸드폰처럼. 이렇게 당기면 점점 이렇게 확대되면서 노란색처럼 가까워지겠죠? 즉 우리가 당긴다라는 거는 확대를 하는 거니까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배 확대되는 거죠. 즉 2배 확대가 된다는 거는 함수값이 전부 2배가 된다. 그리고 그 기준은 x축입니다. x축을 기준으로 전부 함수값이 2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y는 fx를 x축 기준 a배 확대다 라고 볼 수 있죠. 오케이? 그럼 이번엔 y는 f2x를 봅시다. f2x. 그럼 이제 fx가 x제곱이니까 f2x는 2x의 제곱이기 때문에 4x제곱이 돼요. 그럼 얘도 그려보자. 먼저 y는 x제곱, 그리고 이번엔 4x제곱 그려볼게. 그럼 0,0 지나고 1,4 지나죠. 마이너스 1,4 지나고 그 다음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1 나오지. 2분의 1,1 마이너스 2분의 1,1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여기가 x좌표 1이잖아요.
y좌표가 1일 때 x값이 1이고 y좌표가 4일 때 x좌표가 2야. 근데 그게 y는 2x제곱은 어떻게 바뀌냐면 y좌표 1일 때 x좌표가 2분의 1, y좌표가 4일 때 x좌표가 1이 되죠. 즉, 요 길이의 절반이 되고 요 길이의 절반이 되고 있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y축 기준 2배 축소입니다. 축소. y축을 기준으로 요 길이가 2배 줄어들죠. 즉 2분의 1배 되는 거지. 오케이?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보면 y는 fAx는 y는 fx를 y축 기준 a배 축소다. 그래서 나는 어떤 느낌으로 이걸 연산하냐면 y축을 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오케이? y축을 벽이라 생각하고 이 함수를 누르는 거지. 얼마만큼? a배 줄어들도록. 즉 a분의 1배 되도록 누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요거를 좀 연습을 해보고자 이거 딱 하나만 그려보면 끝나거든? y는 sin 2x와 y는 2 sin x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sin x를 그려보면 y는 sin 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y는 sin x고 그 다음에 이번엔 y는 2 sin x를 그려볼게요. 그럼 2 sin x는 x축 기준으로 함수값을 전부 2배 확대하는 거죠. 즉 함수값을 전부 2배 하니까 요 점 지나고 0,0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1 지났던 게 2분의 파이, 2로 바뀌고 똑같이 파이, 0 그 다음에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1이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2로 다시 2 파이, 0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저 늘리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sin 2x는 어떻게 되냐면 y축을 벽이라고 생각하고 흰색 그래프를 누르는 거지. 누르는 겁니다. 얼마만큼? x좌표가 2분의 1배 되도록. 그럼 여기 파이, 0이었던 친구가 어디로 오는 거야? 2분의 파이, 0으로 오는 거지. 그래서 눌리니까 이렇게 올 거고 2파이, 0이었던 애는 2분의 1배 되도록 눌리니까 파이, 0으로 와서 이렇게 된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끔 누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위로도 올라오자. 이게 고무줄이냐? 아니죠. 그냥 누르는 겁니다. 이 위쪽으로는 변화 없어요. 알겠지? 차이를 좀 알겠습니까? 함수의 a를 곱할 때랑 x 대신에 ax를 집어넣을 때 함수 a를 곱할 땐 위아래로 잡아 당기는 거고 함수 대신에 x 대신에 ax를 집어넣으면 y축을 벽이라 생각하고 누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또 저쪽은 이렇게 누르는 거야. y축 기준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상학함수를 일반화를 시켜보면 y는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킨 상태로 함수를 다루게 될 겁니다. 오케이?
물론 코사인도 A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 그 다음에 탄젠트도 A 탄젠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나면 해야 할 일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죠.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결정시켜주는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다 함수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학함수도 그 요소를 파악을 할 건데 어렵지 않게 딱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요 3가지 정보만 알면 전부 상학함수를 그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 주기입니다. 상학함수의 모양을 결정시켜주는 3 요소예요. 그럼 사인에서 최대값은 뭐냐면 절대값 A 더하기 D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고요. 주기는 원래 사인의 개수, 주기인 2파이를 x의 개수인 b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외울 게 아니라 잘 봐. 외우지 말고. 원래는 사인의 치역은 어떻게 됐어요? 사인의 치역.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였잖아. 그치? 근데 앞에 a를 곱했네? 함수 a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잡아당긴다고. 원래 1이랑 마이너스 1이었던 애가 a만큼 잡아당기니까, a배 되도록 잡아당기니까 a랑 마이너스 a 사이로 바뀌죠. 그러면서 그 함수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위로 d만큼 올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는 a 더하기 t, 가장 아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t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부호 신경 쓰지 않으려고 절대값 씌워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주기는 원래는 2파이짜리가 주기인 함수인데 x 대신에 bx가 들어간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y축을 벽으로 생각하고 누르는 거죠. 얼마만큼 줄어들도록? b배 줄어들도록. 즉 b분의 1배 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사인의 주기인 2파이에 b분의 1배를 가하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b분의 2파이다. 부호 신경 안 쓰려고 절대값 씌우는 거. 오케이? 코사인도 다 똑같아요. 사인하고 코사인 다 똑같다. 대신에 탄젠트만 조금 다른데 왜 다르냐면 탄젠트의 주기는 원래 탄젠트의 주기가 2파이가 아니고 파이였죠.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만 파이를 x의 개수의 절대값 씌운 것으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탄젠트는 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a배를 가하고 d만큼 위로 올려도 실수 전체인 건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대신에 탄젠트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점근선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점근선. 그럼 점근선은 어떻게 찾냐면 가장 쉬운 거 bx 더하기 c가 2분의 파이인 x를 찾는 거야. 요 자리가 90도가 되는 x값 하나를 찾아요. 그게 점근선 중 하나입니다. 왜? 탄젠트 90도는 정의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만 하면 돼? 주기만큼을 계속해서 더해주고 빼주면 점근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점근선 딱 하나 아무거나 찾고 거기에 주기만큼 계속해서 더해주거나 빼주면 점근선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 어떻게 찾는다? 그냥 탄젠트 뒤에 있는 각이 90도일 때 하나 찾는다. 그럼 빠르게 점근선까지도 찾을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결국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결정짓는 건 최대값, 최소값, 주기고 이것만으로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얘 한번 그려보자. 뭐 한다고? 최대값, 최소값, 주기 찾는다. 일단 최대값은 얼마죠? 3이죠. 왜? 2 더하기 1이어서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 주기는 사인의 주기인 2파이를 x의 개수인 3으로 나눠준다.
3분의 2파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한 가지 최대값 요 3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1 더하기 2라고. 그 다음에 최소값인 요 마이너스 1을 1 빼기 2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즉 최대값은 1에서 2를 더한 거고 최소값은 1에서 2를 뺐다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잘 봐. 잘 들어. 앞으로 이거 되게 많이 쓸 거야. 칸을 8칸으로 나눠. 그 다음에 여기 y좌표가 최대값인 3이에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여기 y좌표는 최소값인 마이너스 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가 1에서부터 위로 2칸, 최소가 1에서부터 아래로 2칸이니까 여기 가운데는 y는 1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주기가 3분의 2파이죠. 그래서 오른쪽 맨 끝에 x좌표를 3분의 2파이라고 둘 거예요. 그럼 이게 다 간격이 같아서 여기는 3분의 2파이랑 0의 가운데인 3분의 파입니다. 그럼 여기는 3분의 파이랑 0의 가운데인 6분의 파이고 여기는 뭐가 되죠?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끝났어.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사인 함수니까 사인 그래프 생긴 그대로 갖다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x축과 y축이 필요하다면 이러고 그리면 되지. 그럼 x축은 한 이쯤에 있겠다. 얘가 y는 1이고 여기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y축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저렇게 상악함수를 그려서 문제 푸는 게 되게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이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봅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악함수 그릴 때 뭐만 찾으면 된다? 최대값, 최소값, 주기만 찾으면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주기가 뭘 결정하는 거야? 그 상악함수의 x좌표들을 결정해줘요. 알겠지? 주기가 매우 중요해. 왜? x좌표들을 다 결정시켜주니까. 알겠죠? 그럼 우리 문제 풀러 가볼까? 삼 번부터 봅시다. 천천히 해볼게. A의 범위가 0하고 7분의 4 사이인데 유리수 B가 존재한대요. 이때 닫친구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A분의 2파이까지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다. 즉 x의 범위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A분의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 fx는 2 사인 ax 더하기 1이에요. 이때 이 친구가 어디 지난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과 그 다음에 2분의 7파이, 0을 지난다. 이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한번 해볼게. 일단 함수가 나왔으니까, 상악함수가 나왔으니까 이 친구의 구성 요소를 봅시다. 최대값, 최소값, 주기 구해볼게. 최대값은 뭐죠? 2 더하기 b.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b. 주기는 지금 요 본체가 사인이니까 사인의 주기인 2파이를 x의 개수인 a로 나눠주는 거죠. 절대값 a지만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기가 a분의 2파이를 발견한 순간 느낌이 싹 오죠. 왜? 문제에서 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a분의 2파이까지. 여기 a분의 2파이랑 여기 a분의 2파이가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우리 상악함수 그려봅시다. 그러면 잘 봐. 똑같아. 8칸을 그려.
주기가 a분의 2파이니까 여기 맨 끝, 오른쪽 맨 끝이 a분의 2파이야. 그리고 여기가 0이 되겠죠? 근데 우리 x의 범위가 0부터가 아니라 마이너스 a분의 파이잖아. 그럼 a분의 파이는 여기 반띵인 여기가 a분의 파이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파이는 여기서 칸이 조금 더 늘어나 줘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 y좌표는 최대값인 2 더하기 b고 여기 y좌표는 마이너스 2 더하기 b죠. 그 다음 최대는 b에서 2 더한 거고 최소는 b에서 2 뺀 거니까 가운데는 그냥 y는 b가 되겠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뭐 그린다? 사인 그린다. 그럼 그냥 우리 사인 그래프 아는 그리면 돼. 0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그 다음 이쪽은 내려갔다가 이렇게. 그치? 이게 지금 y는 fx 그래프입니다. 간단해요. 8칸만 나누면 돼. 잘 봐. 이 문제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0하고 2분의 7 파이 콤마 0을 지난다 라고 줬죠. 근데 지금 y좌표들의 b 빼기 b 더하기인데 이 두 점은 공통적으로 둘 다 y좌표가 0이잖아. 그럼 y좌표가 0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점이 a랑 b라는 건데 그럼 내가 여기다 x축 그었을 때 걔랑 만나는 점 중에 하나가 a랑 b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x축을 긋고 싶은데 b의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가지고 x축 긋기가 좀 힘들어. 그치? 그래서 x축이 어디에 있을지 좀 추론을 해볼 거야. 근데 봐봐. 쓰지 마. 만약에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어때? 그러면 fx랑 x축과의 교점이 요 점 아니면 요 점이지. 근데 지금 여기가 x좌표 0이니까 여기가 y축 아닙니까? 그러면 fx랑 x축과의 교점이 둘 다 어때요? 양수예요. 근데 문제에서 준 a랑 b의 좌표를 봤더니 a의 x좌표가 음수죠. 그럼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즉 x축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이렇게 있을 수 없으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아래쪽으로 이렇게 x축이 그려져 줘야 되겠죠. 그리고 fx랑 x축이 만나는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4개의 점들 중에서 점 A랑 점 B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A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B의 x좌표는 2분의 7파이니까 이쪽에 점 A가 존재할 거고 이쪽에 점 B가 존재하겠죠. 얘가? 그럼 이제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건 도대체 이 두 점 중에 누가 점 A일까? 이 두 점 중에 누가 점 B일까? 를 고민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한번 쓱 훑어보면 어때? A의 범위가 0하고 7분의 4 사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B가 유리수라고 줬으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 여기 둘 중에 하나 따졌을 때 이 두 조건 만족하는 거 딱 한 케이스만 찾아서 답 내면 되겠죠. 얘가? 오케이? 그럼 가보자. 요 점을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이라고 해보자. 첫 번째 케이스. 점 A가 1번이고 점 B는 3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요 점하고 요 점이죠. 그치? 그럼 질문. 1번 점과 3번 점의 관계가 뭘까? 1번 점과 3번 점의 관계. 뭐라고? 그쵸? 주기죠, 주기.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고 여기 오는 거다. 주기예요. 그러면 3번 점의 x좌표에서 1번 점의 x좌표 빼면 주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따라서 2분의 7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뺀 게 주기가 된다. 그리고 지금 이 함수의 주기는 a분의 2파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4파이가 a분의 2파이니까 a는 2분의 1이라 나와요. 2분의 1은 요 범위 만족하죠? 괜찮네. 그리고 a 찾았으니까 이제 여기랑 여기 둘 중에 하나 여기 fx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컴마 0을 대입을 하니까 어떻게 돼? 0은 2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b가 돼. 맞죠? 아닌 것 같은데. a가 2분의 1이고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니까 4분의 파이죠. 쏘리. 그러면 요거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어떻게 돼? 사인은 안에 있는 마이너스 튀어나갈 수 있고 사인 4분의 파이는 얼마? 루트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루트 2라고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b 뭐라고 줬지? 유리수라 줬죠. 그 때문에 얘는 답이 되지 못합니다.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이번엔 a가 1번 점이고 그 다음에 b가 4번 점이라고 해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1번 점과 4번 점의 관계. 그렇죠. 기껏 해봤자 주기 아니면 대칭이야. 그거밖에 없어. 뭐야? 대칭이죠. 누구 대칭이야? 누구 대칭이야? 여기 대칭이죠. 여기는 x좌표가 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분의 파이니까 2a분의 파이지. 이 친구랑 이 친구는 x는 2a분의 파이 대칭이야. 그럼 둘이 더해서 반띵한 게 2a분의 파이죠? 그러면 1번하고 4번 더하면 뭐다? a분의 파이다. 즉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그 다음에 얼마니? 얼마야? 2분의 7파이. 이걸 더하면 3파이고 이것이 곧 a분의 파이다. 따라서 a는 3분의 1이 나오겠죠. 3분의 1 또한 0하고 7분의 4 사이가 맞죠? 그치? 그리고 저기에 그대로 똑같이 마이너스 2파이 컴마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0은 2 사인 a가 3분의 1이고 x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더하기 b라고 나오겠죠. 그럼 우리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0이니까 b가 1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1은 유리수 맞고. 그래서 뭐라고 나와? a가 3분의 1이고
B가 1이라고 문제 조건을 만족한 녀석을 찾았어요. 그치?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 A가 동그라미 2번, B가 동그라미 3번. A가 동그라미 2번, B가 동그라미 4번. 네,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다 답이 되지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죠? 해보세요. 세 번째 케이스랑 네 번째 케이스.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30에다가 A 더하기 B 곱하라니까 정답은 40.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제 너네가 내 생각에 어디서 막힐 것 같냐면 여기까지 찾을 것 같거든요? 여기 점 A가 있고 여기 점 B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무슨 행위를 해야 될지 못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분하게 넘어가야 돼요. 항상 A가 여기일지 여기일지 모르겠고 B가 여기일지 여기일지 모르겠는데 이거일지 모르겠는데 라는 상황이 나오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케이스 분류로 넘어가야 돼. 알겠죠? 그걸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런 상황을 되게 많이 마주할 거야. 이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아씨 여기서 어떻게 하지? 별표가 아니라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이거일 때 한 번, 저거일 때 한 번. 그 상태에서 너네가 뚫어내야 돼. 알겠지? 문제 풀 때 연습을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4번 가자, 4번. 해보자. x가 0보다 커나갖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a 코사인 bx 더하기 3이랍니다. 근데 이 친구가 x는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3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B의 순서상에 대하여 A 더하기 B가 제일 작을 때 물어봤어요. 그럼 가보자. 일단 항상 상학함수의 기본은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주기 요거 찾는 거야. 알겠죠? 최대값은 A 더하기 3이겠죠. 절대값 필요 없어요. 자연수라 했으니까. 그 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고 그 다음 주기는 코사인의 주기인 2파이를 x의 개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함수가 x가 3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 13을 가진대. 상상해봐.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얘 그려보면 8칸 나누죠. 여기가 a 더하기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야. 여기는 3이겠죠. 3에서 a 더있고 3에서 a 뺐으니까. 그리고 코사인 그리지 않겠습니까? 코사인이니까. 그럼 코사인은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이게 한 주기죠? 주기의 끝이 b분의 2파일 거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0하고 2파이 사이를 전부 다 그리겠죠?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3을 가진대. 그럼 지금 요 한 주기만 봤을 때
얘 최대값 어디서 가지죠? 요점? 아니 요점 아니야? 그치? 만약에 얘가 한 주기만큼 더 간다면 그럼 그 다음으로 최대값 가지는 건 여기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 최대값을 가지는데 그 최대값 가지는 점의 x좌표 3분의 파이고 최대값이 14이다. 그럼 일단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최대값이 13이니까 요점의 y좌표는 a 더하기 3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3이 13이구만. 그러면 a는 10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x는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까지인데 그럼 그 점이 요 점은 아니겠죠. 요 점 x좌표는 이미 0이라고 고정이니까. 그럼 그 다음은 여기가 3분의 파이일 수 있겠고 또는 여기가 3분의 파이일 수 있겠고 그 다음 주기만큼 간 곳에서 3분의 파이일 수 있겠죠. 즉 x는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다? b분의 2파이가 3분의 파이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주기 한 번만큼 더 간 요점 x좌표는 뭐야? b분의 4파이죠. 그래서 b분의 4파이가 3분의 파이거나 또 b분의 6파이가 3분의 파이거나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b는 어떻게 돼? 이때 b는 여기 지우고 b 넘기니까 b는 6 여기선 b가 12 여기선 b가 18 이렇게 가는 거죠. b가 6, 12, 18 이렇게 가는구나. 문제에서 뭐 구하래? 자연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 그럼 A랑 B가 가장 작을 때 구하면 되겠죠. 그럼 A는 이미 10인 거 알고 있고 B 중에서 가장 작은 건 6이다. 그래서 16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결국 함수를 다루는 것의 기본은 그래프예요. 상악함수 자체가 우리가 상악함수를 식으로 복잡하게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 복잡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를 내면 미적분 선택자가 유리해져요. 미적분에서는 상악함수를 더 딥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니까. 그러면은 확통 선택자가 억울하잖아요? 내가 미적분 안 배웠다고 이거 식 못 다루는 거 내버리면 그걸 수원에서 내버리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복잡한 식을 다루게끔 유도하지 않고 상악함수 식이 복잡하면 그래프로 넘어가게끔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상악함수 그래프 식이 복잡하게 나오면 그래프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래프 그릴 때 뭐만 알면 된다? 최대값, 최소값 주기만 알면 다 그릴 수 있어. 알겠죠? 계속 뒤에 문제 그렇게 풀면서 연습할 거야. 하나만 더 풀고 쉽시다. 5번 가볼게. 양수 AB. 야, 요런 조건 절대 놓치면 안 돼. 양수 AB. 얘에 대하여 함수 y는 a sin b파이 x다. 그리고 x의 범위는 0보다 커놨고 b분의 3보다 작거나 같대. 이때 이 함수랑 y는 a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지. 이때 삼각형 OAB가 넓이고 OAB의 넓이가 5고 직선 OA의 기울기와 직선 OB의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일 때 A 더하기 B로 구하라. 근데 다행히도 이 문제는 친절하게 함수를 그려줬어요. 되게 고마운 문제죠. 함수를 그려주면 난이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줬어. 그려주긴 했지만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주기는 찾을 수 있어야겠죠. 해보자. 최대값은 A, 최소값은 마이너스 A, 주기는 사인의 주기인 2파이를 x의 개수인 b파이로 나눠주니까 b분의 2입니다. 그럼 여기가 b분의 2고 여기는 b분의 1이겠죠?
근데 x의 범위를 b분의 3까지 줬으니까 여기서 주기의 절반만큼 한 번 더 간 거죠. 그거를 우리가 그림 보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친절하게 여기를 굳이 안 줘도 되는데 y는 a라고 적어줬어요, 문제에서. 되게 고마운 문제죠. 그리고 요 점의 이름을 a, 요 점의 이름을 b, 여기가 원점, 이렇게 했어. 일반적으로 문제 풀이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대로 풉니다. 가장 먼저 준 건 삼각형 OA, B의 넓이지. 그럼 이 친구의 넓이는 일단 높이가 얘죠. 그게 얼마야? A.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밑변이 여긴데 이 길이는 얼마죠? 그쵸. 주기죠, 주기. 주기니까 B분의 2입니다. 따라서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B분의 2고 높이가 A니까 B분의 A고 문제에서 이걸 5라고 줬죠. 따라서 A는 OB 이렇게 나와. 그 다음 조건이 뭐야? OA 기울기랑 OB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래죠. 그럼 OA 기울기, OB 기울기 각각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해보자. OA 기울기 요건데 일단 여기 원점이니까 A 좌표만 알면 OA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점 A의 Y좌표는 이미 알고 있어. A라고. 그럼 X좌표만 알면 될 것 같은데 X좌표는 얼마예요? 1과 B분의 1이니까 0과 B분의 1의 가운데죠. 왜? 사인은 여기 가운데 대칭이니까. 그래서 2B분의 1 2B분의 1, A가 점 A의 좌표가 되겠다. 그럼 OA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OA의 기울기는 2B분의 1 분의 A니까 2AB인가요? 그쵸? 그 다음 OB 이 친구 얘도 점 B의 좌표만 찾으면 될 것 같아. 이미 Y좌표는 A야. 그럼 X좌표만 찾으면 되겠죠? 근데 얘도 뭐야? B분의 2랑 B분의 3의 가운데 대칭성. 따라서 2B분의 5가 되겠습니다. 2B분의 5, A가 점 B의 좌표. 따라서 OB의 기울기는 얼마야? 2B분의 5 분의 A죠. 그러면 5분의 2AB. 끝났다. 문제에서 뭐 줬어? 얘네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5분의 4AB의 제곱이고 이걸 문제에서 뭐라고 줬습니까? 4분의 5라고 줬죠. 그러면 여기다 쓸게. AB가 뭐라고 나오니? 4분의 5라고 나오나요? 둘 다 양수니까? 근데 A가 5B잖아. 그럼 A 대신에 5B 집어넣으면 5B제곱이 4분의 5. B제곱은 4분의 1. B는 2분의 1. A는 2분의 5라고 나오겠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 더하기 B 구하라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2분의 6. 3. 쉽죠? 쉽죠? 뭐만 하면 돼. 딱 무슨 느낌이 들어? 최대값, 최소값, 주기 구하고 그 다음에 주기 가지고 X좌표 찾고 최대값, 최소값 가지고 Y좌표 찾고 그 다음에 주기성이랑 대칭성 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하나씩 찾아가지고 계산하면 되겠구나. 기본적으로 다 이 구조에 이거 말고는 더 복잡하게 낼 게 많지 않아. 알겠지? 그럼 우리 10분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문제 풀겠습니다. 쉬었다가 할게요.